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일M 카메거진의 홍명호입니다. 최근 중대형 세단 시장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그랜저, 제네시스 그리고 기아차의 K7이 장악하고 있던 이 국내 중대형 세단 시장에 수입차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최근 클라이슬러가 4천만 원대 300C를 내놓은 데요. 독일 3사도 디젤 중대형 세단을 내놓으면서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알페온으로 이 시장을 공략해온 한국 GM이 알페온을 단종시키고 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바로 이 차량을 들어오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차량은 중대형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고 있는 바로 임팔라입니다. 중후한 품격과 날렵한 역동성을 품었다. 고급스러움의 완성도 높은 디자인 요소로 최상급 세단으로서의 품격과 세련미를 강조. 보다 넉넉해진 실내 공간에 감성적인 인테리어는 기본. 파워풀한 주행 성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사양은 필수. 큰 차체, 넓은 공간, 스포티한 주행 감각으로 남다른 완벽함을 선사한다. 오랜 시간 많은 사랑을 받아온 세계적인 베스트셀링카 쉐보레 임팔라를 만난다. 네, 임팔라는 전 세계적으로 1,600만 대가 팔린 차량인데요. 국내에 들여온 모델은 바로 10세대 모델입니다. 우선 전면부를 딱 보면 굉장히 강인한 인상을 주는데요. 아마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임팔라의 전면 디자인을 보고 바로 딱 떠오르는 차가 있을 겁니다. 바로 GM의 스포츠카 카마로인데요. 네, 전면부 디자인을 보면 우선 굉장히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직선으로 처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툭 튀어나온 전면부가 중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포티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면부의 이 포트그릴 라디에이터 그릴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데, 기존의 쉐보레의 이 전면부가 굉장히 좀 단순했다라고 하면 이번에 그 임팔라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그로시와 그리고 몰딩으로 이렇게 좀 처리를 하면서 굉장히 세련됨을 좀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LED 링램프와 그 HID 헤드램프가 결합이 돼서 굉장히 그 강인한 인상을 주고 있고, 또 단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이 하단부에 위치한 이 데일라이트 램프가 LED 램프가 아니라 일반 램프로 좀 장착이 돼서 소비자들에게 좀 아쉬운 점이라고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크롬 몰딩으로 전체적으로 이 곡선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이 임팔라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과 이 헤드라이트와 좀 연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중후한 멋과 더불어서 스포티함을 전체적으로 좀 강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임팔라의 측면은 우선 딱 보면 굉장히 길다라는 느낌을 주는데, 실제 이 전체 길이가 5m가 넘습니다. 이 현대차의 제네시스, 그랜저와 비해서도 훨씬 길고, 실제 크기는 이 에쿠스보다 5cm밖에 적지가 않은데요. 전체적으로 이 전면 헤드라이트에서 시작돼서 후면까지 이어지는 이 캐릭터 라인과 후면부에서 있는 이 곡선과 어울려져서 전체적으로 더욱더 이렇게 임팔라의 크기가 크다라는 좀 느낌을 주면서도 굉장히 그 스포티하고 그 세련된 느낌을 주는 그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임팔라가 좀 다른 차와 좀 다른 부분은 이 스마트 손잡이에 달린 스마트 키가 이 앞에 운전석에만 달린 게 아니라 후면 뒷좌석까지 달려 있어서 임팔라가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굉장히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에 비해서 좀 단조롭다라는 좀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깔끔함이 중대형 세단으로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후면 하단에 위치한 듀얼 머플러와 이 리드에 위치한 임팔라의 로고가 전체적으로 크롬 몰딩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세련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련되면서도 강인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쉐보레 임팔라. 과감한 직선으로 깔끔하면서도 남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쉐보레의 스포츠카 카마로 디자인의 영감을 받은 프론트룩으로 강인함을 더하고, LED 포지셔닝 링 램프를 포함한 HID 헤드램프로 역동적인 이미지를 연출했다. 동급 최대 20인치 알로이 휠로 다이나믹한 스타일을 완성. 임팔라만의 강인함을 드러냈다. 535리터의 동급 최대 트렁크 적재 공간으로 보다 넉넉하게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임팔라 심볼 배지로 더욱 스포티하게, 듀얼 시그너처 테일 램프로
더욱 세련되게. 이제 더욱 강인해지고 고급스러워진 쉐보레 임팔라만의 품격 있는 드라이빙을 즐겨보자. 네, 실내에 들어왔는데 실내 공간은 이 임팔라 쉐보레의 전통적인 디자인인 듀얼 콕핏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 넓고 안정감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인 색상이 이 모하비 이 투톤을 적용을 했는데, 이 모하비 투톤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지색과 이 검은색에 익숙한 이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느낌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테리어 중에서 센터 패시아 부분 등에서는 약간 확실히 이 플래그십 세단인 만큼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전체적으로 이 블랙 하이그로시와 이 크롬 몰딩을 통해서 중대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포티함을 강조했다라는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엔터테인먼트 이 컨트롤러라든지 이 공조 컨트롤러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은 좀 신경을 썼으면 좀 좋지 않았겠냐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임팔라의 인테리어 중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두 가지인데, 우선 이 전면에 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오르고 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올리면 그 뒤에 숨겨진 공간이 좀 남아있고, 또 USB 포트를 좀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여기 하단부를 좀 보면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그 소비자들의 그 욕구를 좀 반영해서 이 안쪽에 이 무선 충전 기능을 탑재를 했고, 특히 무선 충전 기능을 오래 사용하면은 스마트폰이 이게 이렇게 좀 뜨겁게 좀 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차갑게 해주는 그런 바람, 이 통풍 기능도 탑재를 했습니다. 전면에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그 TFT 램프를 좀 확대를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속도라든지 연비 등을 쉽게 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편리하게 해놨는데, 그 위쪽에 보면은 그 연료 계기판이 조금 있는데, 그 연료 계기판이 조금은 작아서 굳이 이렇게 별도로 좀 이렇게 좀 왜 만들었는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그냥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합쳐가지고 공간을 더 크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임팔라의 그 전면의 이 실내의 이 느낌은 굉장히 넓다, 그리고 안정적이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스포티함을 강조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후면부의 뒷좌석에 좀 앉아봤는데, 전체적으로 이 후면부도 굉장히 널찍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어요. 제 키가 약간 180인데 다리를 쭉 뻗어도 남을 만한 공간을 좀 레그룸을 좀 자랑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임팔라의 그 휠베이스가 2837mm로 그 그랜저 그리고 제네시스에 비해서 조금은 좁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충분히 이 약간 넉넉하게, 두 사람은 넉넉하고 최소 세 사람도 이렇게 넉넉하게 앉을 만한 이 공간을 좀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련된 우드그레인 소재가 적용, 프리미엄 품격을 실현하고, 모하비 투톤 컬러 가죽 시트로 세련된 디테일을 완성시켰다. 스마트한 모바일 기능을 포함한 애플 카플레이부터 폴더식 정렬로 조작의 편의성을 배려한 슈퍼비전 클러스터, 자동으로 에어컨 바람을 조절하고 앞유리 김서림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에어컨 컨트롤과 오디오 시스템 조절 장치까지 다양한 안전 사용과 편의 장치로 안전운전을 책임진다. 저희가 이렇게 실제로 이제 성능 테스트하러 이제 도심 주행에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형 세단이거든요. 3600cc 그리고 2500cc 이제 두 가지가 출시가 됐는데, 저희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은 3600cc급입니다.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 정속성 그리고 실내 이 소음 부분은 정말 확실히 이 GM의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GM이 자랑할 만큼 이 조용한 이 성능을 자랑하고 있고, 최대 출력은 309마력, 최대 토크는 약 36.5인데 이게 4000rpm의 고 rpm에서 사실 최고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도심 주행에서는 그런 이 임팔라의 매력을 크게 느낄 수는 없지만, 실제 이 고속 주행을 할 때는 이 3600cc 엔진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6단 이 자동 변속기가 좀 적용이 되는데 조금은 이 6단 변속기가 조금 아쉬워요. 왜냐면 최근에 이 고급 차량에는 이 더 많은 7단이라든지 8단 그 변속기가 좀 적용이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아쉽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연비가 사실 이게 리터당 9.7km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대형 세단에 비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 연비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향후 GM이 조금 뭐 개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일단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이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뭐 노면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GM이 자랑할 만한 수준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임팔라 같은 경우에는 휠 자체가 사실 18인치에서 20인치, 지금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량은 약간 20인치 휠을 좀 장착을 했는데 확실히 그 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이 무게감 정말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붙어서 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노면 소음이 조금 더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튼튼하고 안전하고 주행 만족도를 굉장히 높게 만들어서 왜 이 차량이 이 미국에서 베스트 셀링 카 1600만 대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1600만 대 이상이 팔렸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내믹한 역동성과 편안한 성능으로 최고의 드라이빙을 선사하는 쉐보레 임팔라. 단단한 차체와 세밀한 서스펜션으로 안정감 있는 고속 주행은 물론 부드러우면서도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실현했다. 또한 플래그십 세단에 어울리는 다양한 최첨단 능동 안전 사양을 적용. 지능형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은 전방 레이더를 통해 잠재적인 사고 상황을 예방하고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부터 후측방 경고 시스템,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차선 변경 경고 시스템 등 프리미엄 안전 사양을 전 모델에 기본 제공해 자동차의 기본인 안전을 최우선으로 배려했다. 세련된 디자인과 정숙한 실내, 그리고 넘치는 힘을 가진 세계가 인정한 자동차의 명성을 느껴보자.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는 고연비에 우수한 성능까지 갖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국내에 프리미엄 하이브리드라는 시장을 개척한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는 렉서스 ES300H가 더욱 과감하고 화려해진 외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탁월한 연비에 놀라운 주행 성능을 발휘하는 렉서스 올류 ES300H를 소개해드립니다. 더욱 과감하고 화려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세단의 등장. 2016 올뉴 ES300H. 보다 화려하고 역동적으로 선진적이면서 우아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변신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동급 최대 실내 공간으로 의전 차량급 감동을 주고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주행 감성을 선사한다. 렉서스 하이브리드 신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프리미엄 하이브리드라는 새 시장을 개척한 모든 순간이 감동인 자동차. 2016 올뉴 ES300H를 지금 만나본다. 오늘 소개할 ES300H는 최근에 출시된 아주 따끈따끈한 6세대 모델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전면부의 디자인인데요. 전면 디자인의 그 스핀들 라디에이터 그릴이 전체적으로 기존 모델에는 상하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가운데 바를 없애면서 전체적으로 이 기존의 스포츠 모델인 NX 모델에 적용됐던 그 라디에이터 그릴과 비슷해졌습니다. 그럼으로써 전체적으로 렉서스의 전통적인 그 디자인을 계승을 했고요. 그 외에 또 달라진 부분은 바로 이 데일라이트 램프인데요. 기존의 ES300H 같은 경우에는 데일라이트 램프가 L자형이었다면 이번에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화살촉 모양으로 변경이 되면서 더욱 날카롭고 세련되고 스포티함을 강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크롬 몰딩 디자인을 또 적용을 했고 이 안개등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크롬 몰딩 디자인을 적용을 하면서 굉장히 스포티함과 또 세련됨 그리고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측면의 디자인이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이 하이브리드 특성에 맞게 휠의 디자인이 굉장히
날렵해졌다는 느낌을 좀 주고 있고요. 측면의 캐릭터 라인과 루프 라인이 뒤로 가면서 이렇게 만나면서 전체적으로 좀 날렵해지고 스포티함을 강조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후면부 역시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후면 리어 램프가 이 L자형으로 이렇게 좀 바뀌면서 기존의 이 ES보다 한 단계 고급 트림인 이 LS를 형상화하는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후면 범퍼가 이렇게 약간 깎이면서 이 하이브리드 특성에 맞는 모습으로 좀 더 진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ES300H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이 그 기스를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기능이 이 기존에는 LS 모델에만 탑재가 됐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이번 ES300H에도 새롭게 적용이 됐습니다. 모든 면에서 새롭게 진화한 모습으로 놀라움을 선사한 2016 올뉴 ES300H. 양옆으로 넓어진 스핀들 그릴은 안쪽으론 날카롭게, 바깥쪽으론 부드럽게 연결. 모던하고 우아한 느낌을 강조했다. 수직으로 드러나 세련된 각을 보여주는 LED 안개등과 독립적 화살촉 모양의 LED 데이라이트가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곡서미를 살린 사이드라인과 새롭게 디자인한 스포크 휠로 역동적인 느낌을 주면서 안정적 주행을 돕는다. 또한 무게중심을 낮춘 L자형 디자인의 리어 램프와 두껍게 처리한 크롬 가니쉬는 와이드한 스타일을 완성. 독특함과 과감함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룬 디자인을 추구했다.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실내에 들어왔는데 실내에서도 봤을 때는 이 이전 모델과 비교해서 이 엔터테인먼트 컨트롤러 등이나 이게 공조 컨트롤러 등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딱 들어서는 순간 그래도 이전보다 많이 고급스러워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은 이 기어 노브인데 기어 노브가 이 기존과 좀 다르게 이게 부츠 타입으로 좀 변경이 됐고 그 근처에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좀 장식을 좀 했습니다. 또 이 밖에 가장 또 이렇게 또 눈에 띄는 게 바로 이게 우드 트림인데 이 보통 이 시마모코 우드 트림을 적용을 했거든요. 이제 시마모코 우드 트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 ES보다 더 두 단계 높은 이 고급 프리미엄인 LS 모델에만 이게 주로 적용이 됐는데 이번에 2016년형 페이스리프트가 출시하면서 그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에 세 가지 전 모델에 이렇게 시마모코 우드 트림이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어요. 스티어링 휠에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적용이 됐는데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인데 크게 차이는 없고 이 가죽의 이 그립감이 상당히 부드럽고 이 핸들을 돌렸을 때도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 8인치 이 디스플레이 안에 보통 이렇게 터치 패널로 이렇게 뭐 내비게이션이나 뭐 미디어, 뭐 음악이나 라디오나 이런 걸 이렇게 좀 선택할 수 있게 해놓는데 이 내비게이션 이 조작 버튼이 이 터치패들이 아니라 이렇게 조이스틱 같은 이런 거를 적용해서 상당히 이게 의외로 이렇게 좀 그동안에는 터치패드를 하면 상당히 불편했는데 이렇게 조이스틱이 새롭게 탑재가 되면서 또 재밌기도 하고 굉장히 또 간편해진 그런 스타일로 좀 변경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큰 느낌을 봤을 때는 굉장히 럭셔리해진 거는 기본이고 전체적으로 이 장인들의 손길이 느껴지면서도 이 약간의 이 세련됨 그리고 또 이전보다 확실히 더 이 고급 사양의 이 재질의 이 인테리어가 많이 적용이 됐지 않냐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뒷좌석을 한번 또 살펴볼 텐데 뒷좌석도 역시 우선은 이렇게 이 렉서스 300H 같은 ES300H 같은 경우에는 전체 휠 베이스가 2820mm인데 전 모델하고 이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이게 뭐 다리를 뭐 뻗는데도 이렇게 넉넉한 공간을 좀 자랑하고 있고 3명이 이렇게 좀 앉아도 이렇게 뭐 충분한 이 패밀리 세단으로 때문에 뭐 패밀리 세단으로 활용해도 이 넉넉한 이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가죽 시트가 상당히 이렇게 좀 부드러워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렉서스가 세세하게 좀 신경을 쓰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좀 주고 있고 역시 후면부 역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시마모코 우드 트림이 적용이 됐고 이 알루미늄 재질로 이렇게 좀 마감을 하면서 이 고급스러움과 또 세련됨을 강조했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구성된 인테리어에 넉넉한 공간 활용성을 자랑하는 2016 올뉴 ES300H. 고급스러운 시마모쿠 우드 트림이 부드러운 럭셔리를 표현. 시트 역시 새롭게 퀼팅 스티치로 고급스러움을 입혔다. 아날로그 시계, 디지털 계기판, 각종 작동 버튼을 심플하게 정리한 센터 페이시아와 4.2인치 대형 컬러 TFT 다중정보 디스플레이는 운전자의 편리한 주행을 돕는다. 자, 저희가 이제 주행을 하러 나갔습니다. 사실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많냐면 이 가솔린의 이 정속성, 조용함 이런 성능을 좀 좋아하면서 또 연비는 조금 디젤만큼 좀 높았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가격은 사실 살짝 가솔린보다 높긴 한데 일단 지금 저희가 지금 약 한 80km 넘어서 지금 가려고 있는데 정말 조용합니다. 지금 느끼시겠지만 엔진의 소음이 지금 거의 들리지가 않거든요. 정말 이 렉서스가 이 엔진 하나는 정말 조용하게 잘 만든다. 이 가솔린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지금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사실 이 렉서스의 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엔진 방식은 그 애킨슨 사이클 방식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엔진이 연료를 흡입을 하고 뭐 압축과 팽창, 이 폭발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압축의 비율을 조금 낮추고 이 팽창의 비율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연료를 흡입해 가지고 좀 더 효율성 있게 팽창을 팽창 비율을 좀 높여서 연료의 효율성을 좀 더 높게, 그래서 연비를 좀 개선한 이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연비 효율성은 한 16.4km 리터당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웬만한 하이브리드 차량과 비슷하게 연비는 좀 충분히 달성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토요타, 그러니까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방식이 하나가 더 좋은 게, 그러니까 연료를 좀 더 적게 소비하면서 엔진을 통한 이 모터의 그 충전은 더 빨리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렉서스의 이 하이브리드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특히 이 대표 모델인 ES300H가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렉서스 300H 같은 경우에는 총 힘이 약 203마력 정도 힘을 발휘하는데 이 엔진하고 모터하고 같이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웬만한 가솔린이나 디젤에 뒤처지지 않는 힘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한 100km 정도 달리고 있는데 쭉 나갈 때 도심에서 주행하기에는 무리 없이 충분히 이 정도 힘이면은 충분히 달리고도 남을 만한 힘을 좀 자랑하고, 브레이크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약간 밀리는 듯한 좀 느낌을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빗길이나 이럴 때는 좀 브레이크를 좀 미리 좀 밟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에코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컨트롤러로 해서 쉽게 이 스포츠 모드로 이렇게 좀 조정할 할 수가 있는데, 이 스포츠 모드도 젊은 층들이 사실 이 렉서스 ES300H 하면은 이 스포츠 모드, 이게 젊은 감성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차량이라는 생각들이 좀 있는데, 이 스포츠 모드를 놓고 달리면 충분히 이제 좀 그런 맛도, 스포츠의 맛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용하고 안정된 드라이빙으로 프리미엄 세단만의 품격을 자랑하는 2016 올뉴 ES300H. 하이브리드카만의 고유함을 유지한다. 주행 중 풍절음 차단을 위해 유리와 유리 사이 방음 필름을 넣은 3중 방음 유리를 장착. 탁월한 정숙성을 자랑한다. 세 가지의 주행 모드는 정숙함의 모습을 감추었던 강한 질주 본능을 깨우기에 충분하고, 고속에서도 무리 없이 안정적인 주행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첨단 신기술의 적용으로 주행 안전성과 최상의 편의성까지 확보했다. 보다 과감한 얼굴로 변신. 조용하지만 경쾌한 드라이빙을 선사하는 2016 올뉴 ES300H의 품격에 빠져보자.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아주 뛰어난 주행 성능을 갖춘 수입 자동차에 맞서기 위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아주 강력한 동력의 터보 엔진을 장착한 모델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효율적인 연비를 유지하면서도 엔진 토크와 파워를 증가시킨 중형 세단 SM5 노바 TCE를 지금 만나봅니다. 정숙성과 안락함, 편안함에 달리는 재미까지 더한 정통 유러피언 프리미엄 세단.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통해 성능과 효율, 그리고 친환경성 모두 고려한 SM5 노바. 국내 최초로 다운사이징 개념 도입. 트렌드에 발맞춰 파워트레인의 다양화를 실현. 자동차의 멋과 파워를 동시에 갖추었다. 이 가운데 새로운 얼굴과 첨단 기술을 품은 내면, 그리고 강렬한 주행 성능까지 품은 르노 삼성의 SM5 노바 TCE를 지금 만나본다. SM5는 르노 삼성의 주력 모델입니다. 특히 이 SM5 노바는 지난 4월 서울 모터쇼에서 처음으로 출시가 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하는 이 TCE 모델은 SM5 4개 노바의 4개 모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자랑을 합니다. 특히 TCE는 지난 2013년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요. 오늘 소개한 이 노바 TCE는 2세대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차량의 첫 인상을 좌우하는 이 전면이 이 노바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이 특징인데요. 우선 그 태풍을 상징하는 엠블렘이 라디에이터 그릴의 전면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의 이 크롬 라인이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전체적으로 라디에이터 그릴이 범퍼 하단까지 이어져서 그 중후함과 세련됨 그리고 날렵함을 자랑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이 블랙 하이그로시의 이 검은 이 블랙 하이그로시를 장착을 해서 좀 더 세련됨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면의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바이제논 HID 램프를 장착을 해서 먼 거리까지 비출 수 있도록 램프를 좀 개선을 했습니다. 또 그 아래에는 LED 주간 주행등을 장착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 깔끔함을 나타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측면에서 가장 눈길이 끄는 부분은 바로 이 차량이 TCE 모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TCE 엠블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윈도우 라인을 따라서 크롬 라인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 세련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그 정면의 캐릭터 라인이 약간 일자형이어가지고 좀 단조롭지 않냐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단조로운 캐릭터 라인이 중후함과 클래식한 느낌을 강조를 준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휠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알로이 휠을 장착을 했는데요. 주행 시 강인함과 그리고 세련됨을 강조했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기존 SM5 TCE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이 없고요. LED 리어 램프를 장착을 했고, 또 하나 그 트렁크 리드에 그 XE라는 모델을 강조하는 XE 엠블렘이 적용이 됐습니다. 볼륨감이 더해진 새로운 얼굴로 변신한 SM5 노바 TCE. 태풍의 눈을 형상화한 엠블럼을 라디에이터 그릴 중앙에 위치, 한층 입체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여기에 역동적인 디자인과 잘 어울리는 LED 주간 주행등을 적용해 안전성을 역시 향상시켰다. 측면에 부드럽게 선을 잇는 루프 라인과 심플한 사이드 캐릭터 라인은 유럽의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감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후면부에 레드 액센트를 넣은 엠블럼으로 스포티한 이미지를 연출. 강인함과 우아함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도 더욱 감성적인 스타일로 변신한 SM5 노바 TCE. 정통적인 유러피언 스타일을 갖추면서 젊은 느낌을 최대한 강조. 더욱 품격 있는 중형 세단을 만난다. 네,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차분하고 이 우아한 톤에 익숙한 SM5의 기존 모습을 그대로 구현했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도 이 3세대 SM5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요. 2세대에서도 뭐 그랬던 것처럼 이 3세대 이 SM5 노바도 이 인기가 있었던, 소비자들이 참 만족감을 줬던 그 실내 디자인을 그대로 구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전면부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 화이트 컬러의 조명을 써서
이 시인성이 좋게끔 만들었는데 최근에는 이 모든 차량들이 이 다양한 컬러의 이 계기판을 만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좀 아쉽지 않냐라는 좀 느낌이 들었지만 이 가운데에 이 또 이렇게 자동차의 이 뭐 타이어 압력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해서 쉽게 그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에어벤트 상단에 이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를 장착을 했는데 터치스크린으로 이 조절이 좀 가능하고요. 전반적으로 이 SM5 노바의 전체 인테리어의 하이테크 기능을 좀 모아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인포테인먼트 모니터에는 이 스마트 커넥트 기능이 국내 차 최초로 장착을 해가지고 스마트폰과 미러링 연동을 해가지고 이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뭐 내비게이션이나 오디오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센터페시아 하단에는 뭐 일반적으로 이 공조 컨트롤러 등이 기존에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뭐 기어 레버 같은 경우에도 6단의 기어 레버에는 또 알루미늄 소재를 이렇게 좀 적용을 해가지고 좀 젊은 느낌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 전반적인 실내에는 우드 그레인과 메탈릭 소재를 적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 도어 트림에도 일부 메탈릭 소재를 적용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실내 디자인이 고급스러움과 함께 이 20, 30대의 젊은 층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이 스포티함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T 같은 경우에는 이 XE라는 글씨를 좀 박아서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이 모델이 TC라는 모델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시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세한 변화긴 하지만은 그 통풍 시트를 적용해가지고 최근에 이 많은 남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기호를 좀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메탈릭 소재를 적용을 해서 젊은 감성을 준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 가장 큰 눈길을 끌고 있고요. 넓은 레그룸 또 이렇게 넓은 뒷공간도 뭐 패밀리형 세단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최고급 소재와 최첨단 기술로 섬세한 디테일과 품격이 돋보이는 공간을 연출한 SM5 노바 TCE. 블랙톤의 인테리어에 우드 그레인, 그리고 실버 포인트 컬러의 적용으로 차분하면서도 멋스러운 느낌을 연출했다. 여기에 다이내믹한 이미지를 연출한 미터 클러스터는 시인성이 뛰어나 안전한 주행을 돕고 완성차 업계 최초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융합시킨 최첨단 인포테인먼트 기술, 스마트 미러링 시스템을 장착하고 넉넉한 뒷좌석 무릎 공간과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등받이 각도는 탑승자에게 더욱 편안한 실내 환경을 제공한다. 소재면 소재, 기술이면 기술, 세대를 잇는 멋스러운 감각을 그대로 담아낸 SM5 노바 TCE. 이제 동급 최고 수준, 쾌적한 실내 공간의 중형 세단으로 달려본다. 네, 이 차량은 1600cc 배기량을 자랑을 합니다. 엔진은 직렬 4기통 직분사 터보 엔진을 장착을 했고 트랜스미션은 더블 클러치를 장착을 했는데 일단 1600cc 최근에 이 중형 세단에서 이 보통 2000cc에서 1600cc로 이 다운사이징을 하는 게 추세인데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해봤더니 크게 1600cc의 엔진을 장착을 해도 크게 나가는 힘이 이 차량을 타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가속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고요. 약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최대 토크가 2000rpm 이상에서 24.5를 자랑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2000rpm이 조금 넘어갈 때는 약간의 소음이 조금은 거슬리긴 하지만 그래도 치고 나가는 힘은 상당히 좋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크게 뭐 가속을 하는데 무리가 없고요. 사실 이 우리나라 도로 주행에서 1600cc 배기량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 가속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cc와 크게 차이 없이 가속을 하는데 부담이 없구나. 직접 주행을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 듀얼 클러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유럽에서 이 수동 변속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 기능인데 그 기어가 변속을 할 때 약간 덜컹거리는 느낌은 있지만
확실히 이 힘을 잃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나가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좀 없고요. 이 가속을 하는 데 있어서 서스펜션이 이렇게 충격을 이렇게 또 굉장히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이 충격 흡수도 상당히 괜찮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4기통 직분사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최근에 다음 사이징이 추세가 되면서 많은 그 완성차 업체들이 이런 엔진을 좀 장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통 그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6기통, 8기통이 대세였는데 얼마 전에 이 벤츠도 최근에 이 4기통 그 엔진을 좀 내놓으면서 게다가 배기량은 또 좀 2000, 보통 한 4000cc를 탑재를 하는데 2000cc로 이렇게 좀 낮추는 등 최근에 지금 이 다운 사이징이 대세인데 SM5 같은 경우에는 이 1600cc 중형 세단의 1600cc를 2년 전 TC 모델에 장착을 하면서 확실히 이 다운 사이징에서는 선도적인 앞서 나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엔진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그 닛산과 그 르노의 이 엔진을 좀 기술을 총 집약한 이 모델이기 때문에 큰 흔들림 없이 무리 없이 아주 잘 편안하게 나간다라는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4스포크 전통적인 이 4스포크 스티어링 휠인데 보통 이 프랑스 기존 프랑스의 깔끔한 보통 요즘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게 좀 많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SM5 TC 같은 노바 TC 같은 경우에는 이 크루즈 컨트롤만 이렇게 딱 장착이 되어 있고 다른 기능들은 좀 장착이 안 되어 있는데 조금은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요즘 이 스티어링 휠에 많은 기능들을 장착하는 게 대세인데 그런 걸 좋아하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게 뭐지?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별화된 외모는 기본, 파워풀한 주행 성능으로 시선을 끌고 있는 SM5 노바 TC. 멋스러운 외관 못지않게 안전성 역시 업그레이드. 주행 중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다른 차량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강도를 조절해 충돌과 에어백으로 인한 사고를 대비하는 지능형 에어백을 장착. 운전의 안전성과 편의성까지 확보하고 다양한 안전장치와 편의 시스템으로 쾌적하면서도 재미있는 드라이빙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SM5 노바 TC. 그 짜릿한 매력을 느껴보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단풍이죠. 올해는 예년보다 조금 일찍 단풍이 들기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단풍 절정은요, 이달 중순에 설악산을 시작으로 중부지방은 10월 말, 그리고 지리산과 남부지방은 11월 초에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가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단풍나들이 계획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매거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